국악원에 보내줄까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섰어요. 2,000원이면 아야 너 어째 우냐? 갈까 보다 소리 나더라고요. 따라했더니 선생님께서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내기에 어려운 개인 레슨 받아볼래요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와락 껴안으면서 그랬었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 엄마가 땅을 파서라도 보내주마. 저는 9살 때 소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상 그 어떤 과외 수업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 누구나 흔하게 다닌다는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저 어렸을 때는 주산 학원은 누구나 다니는 학원이었는데 네, 저는 그 흔하다고 하는 주산 학원도 못 다녀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라는 말 한마디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 환경이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엄마가 국악원에 보내줄까 하시는 거예요. 어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에 정말 신이 나서 저는 거기가 뭐 하는 데인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섰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그 국악원의 수업료가 굉장히 저렴했더라고요. 2,000원이면 한 달에 이 판소리 수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문화센터처럼 그런 네. 느낌의. 예. 그런데 처음 이 선생님 앞에 판소리를 배우러 들어갔을 때는 내 문을 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언니들이 앉아서 배우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언니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나도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 계속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엄마 야보소 아야 너 어째 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나도 배워보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기가 차셨는지 한번 따라해봐라 하시면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걸 제가 정말 바로 따라했죠.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따라했더니 선생님께서 어떻게 따라해? 아이고 이 얘기 소리 해야 되겠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소리에는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네, 어린아이가 멋모르고 그냥 따라한 소리에 9살 어린아이가 내기에 어려운 슬픈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해본 거죠? 난생 처음으로. 그렇죠. 난생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 판소리를 들은 순간 나 이거 해보고 싶다.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개인 레슨을 받아보는 게 어떻느냐. 애들이 소리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 레슨의 그 수업료가 3만 원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예술 분야의 어떤 레슨비 치고는 뭐 그래도 많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형편의 3만 원은 너무나 큰 금액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학년 때 큰 언니, 작은 언니가 다 대학생이었고 또 오빠는 곧 대학에 진학을 할 테고 근데 3살, 3살, 4살 이렇게 터울로 5남매니까요. 근데 아빠는 또 시청의 말단 공무원으로 월급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바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학원을 갔더니 선생님께서 오늘부터는 혼자 수업을 받으라고 그러세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 우리 애리 정말 잘할 것 같으면 개인 레슨 받아볼래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엄마가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아빠의 월급으로만은 지낼 수 없으니까 이제 보험회사의 생활 설계사로 취직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다른 분한테 부탁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늘 그냥 가족 거를 드는 거죠. 뭐 우리 식구대로 다 들고 이제 친척 거 다 들고 이제 정말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알아오셨던 분들 이제 보험 들면 이제 달마다 늘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해드리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곳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에도 아이스크림 하나 안 드시고 이렇게 수건으로 땀 닦아가면서 다니시면서 저를 이제 소리 공부를 시켜주시는 걸 아니까 정말 잘하고 싶다.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잘해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반드시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해내는구나라는 모습 보여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을 할 때가 됐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진학을 하는 게 정말 로망이고 꿈이었어요. 그 학교를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퇴직을 하실 때가 되고 막내야, 아빠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너 등록금이며 너 생활비며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꼭 서울로 가야 되겠냐.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로 학교를 진학을 하도록 하자. 그 최선이었구나. 예, 예. 그렇죠. 그게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대한의 배려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럴게 아빠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 안에 열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나왔는데 저희 언니가 막내야 슈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슈퍼를 가자 그러면 이런 언덕길을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이 언덕길을 반쯤 내려왔을까? 저희 언니가 갑자기 바닥에 이렇게 앉아요. 같이 따라 앉았더니 저를 이렇게 갑자기 와라 껴안으면서 우리 막내 불쌍해서 어떡해. 부잣집에 좀 태어났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서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나만 태어났냐? 언니도 같이 태어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뭐 못 가면은 뭐 어때? 괜찮아. 이제 그랬었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 내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엄마가 땅을 파서라도 보내주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소리만 열심히 해라 그러셨는데 전용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내가 가고 싶었던 그 학교 하나만 원서를 쓰고 엄마랑 이제 서울을 올라가는데 엄마랑 밤기차를 타고 갔어요. 왜냐면 숙박비를 아껴야 되니까 밤에 밤새 기차를 타고 가면 새벽 5시 반쯤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하필 그날따라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눈 파묻힌 그 길을 이렇게 막 걸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실기시험을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딱 하나 쓴 그 학교에 다행히 입학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